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의 여파로 요즘 지하나 타워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주민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충전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대책을 추진하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또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외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지나친 공포심과 과잉 대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는 위험하다는 문제보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나 전기차 화재 진압 인프라가 부족한 데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돼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요즘 인공지능 AI 마케터들의 활약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나가는 날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복입니다. 네, 남은 더위를 잘 이기려면 오늘도 보양식 잘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닭이나 오리 등으로 백숙을 할 때 몸이 찬 사람은 인삼을, 문제 아니에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걸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열이 많을 때 이것. 이것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인데요. 네, 이것이 싹을 낸 게 숙주나물 있죠? 네, 이걸 갈아서 전을 부쳐 먹어도 맛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싹을 낸 게 숙주나물이에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2일에 경기도 안성시 소재 70여 마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최종 럼피스킨이 확진이 됐고요. 네. 같은 날 경북 영천 소재 1,49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신고된 건도 최종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일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자 농식품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럼피스킨 가축 질병 방역 대책본부 그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한우 같은 경우는 농장주가 12일 오전에 사육 중인 소에서 이제 피부 결절이 발생한 걸 확인해서 이제 방역 기관에 신고를 했고요. 네. 금역본부 정밀 검사에서 같은 날 저녁에 확진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이고요. 작년 11월 20일에 예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에 9개월여 만에 다시 발생한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올해 들어서 7번째 지금 발생한 건인데요. 이것도 농장주가 사육 중인 돼지에서 폐사건이 증가하면서 방역기관에 신고를 했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없다고 하지만 럼피스키는 백신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전국 단위로 백신 접종이 완료된 건 맞고요. 네. 또 올해도 9개 발생 위험 지역을 정해서 4월에 백신 접종을 일부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럼피스킨이 발생한 안성 지역은 중저위험 지역으로 구분이 되면서 오는 10월에 백신 접종이 계획돼 있었는데요. 이번 발생에 따라서 안성을 비롯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근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접종할 백신 물량 재고는 충분한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이제 비축하고 있는 백신 물량이 한 300만 마리 정도에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충분해 보이는데요. 국내 한우와 젖소를 포함해서 소가 약 한 390만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4월에 우선 접종한 게 한 120여만 마리 정도가 되고, 그래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게 한 270만 마리, 조금 더 그 정도 수준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니까 물량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럼피스킨이 발생한 안성과 인접한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14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 밤 8시 예. 그러니까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이렇게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동 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한우 도축 마리수는 평년 대비 25% 이상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미 과잉이라는 의미이고요. 네. 또 럼피스킨 방역 지침 상으로도 이제 발생충만 이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사육 마리수도 이게 1,500마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도 공급량이 전년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돼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럼피스킨은 확산 여부가 지금 조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좀 들리는데요. 이게 흡혈 곤충을 매개충으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10월 20일에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11월 20일까지 한 달여 만에 총 107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흡혈을 하는 매개충의 전염을 이제 시키는 것인데, 지금 한창 이런 매개충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지금 우려이기도 합니다. 일단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농장 내 해충 방제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곡물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협이 전격적으로 사료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농협이 100%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 사료가 19일 출고분부터 비유구 배합 사료를 기준으로 해서 25kg 포대당 500원, 그리고 평균 4% 인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를 공표하는 배합 사료 업체들은 농협 계통의 사료 업체뿐인데, 이번 포대당 이제 500원 인하로 인해서 연간 한 483억 원 가량의 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협이 내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민간의 배합사료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동참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단 농협 사료가 가격을 내린 거는 이번을 포함해서 20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6차례에 걸친 것이고요. 이번 가격 인하까지 포함하면은 비유구 평균 킬로그램당 배합사료 가격이 한 49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8월 이때가 이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가격이. 네. 이때와 비교하면 한 20% 가까이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요인이 있다면은 신속하게 사료 가격을 더 내리는데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는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고통을 농협이 부담하겠다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정신이 입각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되게 반가운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다른 사료 업체들도 좀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길 바랄 텐데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배합사료 원료를 구매하는 방식이 선물 거래 방식의 대부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업체마다 구매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자칫 공정위로부터 이렇게 함께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경우는 담합이다. 이렇게 또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요.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농협의 사료 가격 인하가 원재료비 하락 예상분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민간 사료 업체도 사료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그렇게 당부하긴 했습니다. 네, 모쪼록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좀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 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AI 마케터 활약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모르는 주제입니다. 이 AI 마케터 네. 활약이 뭔가 궁금한데 식상해질 법한 팝업 스토어가 제품이 말을 하는 매장으로 진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팝업 스토어 너무 익숙한 방식이고 그쵸? 이제 소비자들이 지겹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AI와 같이 만나면서 제품들이 직접 말을 하는 매장이 생겼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죠. 예. 네. 안 그려져요 아직.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적응을 해야만 하는 미션이 생기고 또 변화가 너무 빠르고 배워야 될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또 그만큼 소비자들의 마음도 휙휙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또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AI 마케터들이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말하는 제품들이 있는 마트는 이름이 살아있는 마트였어요. 네. 그래서 탄산음료 팝업 스토어였는데 이 공간에 들어가면 안내해주는 요원들 대신에 제품이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하고요. 내가 더 시원하다. 내가 더 탄산이 많다. 네. 스피커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네, 제품 자체가 직접 말을 하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이러는 가이드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옆에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한 다음에 이제 딱 붙어서 얘기해 주는 분이 없고. 네. 제품이 직접 나를 어필하는 AI가 같이 탑재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유혹을 해서 내가 제품을 하나 골라서 바코드를 찍으면 영수증에는 이 음료의 출신과 직업 그리고 꿈이 같이 출력이 돼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서 뭔가 의인화까지 한 이런 그 제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또 기술도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음료에다가 캐릭터를 붙였는데 무려 1만 가지의 종류의 캐릭터를 붙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수많은 캐릭터들을 바로 AI 마케터가 다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AI가 만든 캐릭터의 성품이 좋은지 혹시 틀린 말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수하는 역할을 했고요. 모든 디자인과 창작은 이제 AI가 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동심을 좀 깨워줬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 만여 개의 캐릭터로 인해서 똑같은 음료로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후기들을 남겼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영화나 만화에서나. 신기한데요. 이 고객 모두한테 특별한 제품을 전달하려고 700만 개의 라벨 디자인을 만든 회사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고객들은 나만을 위한 단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고 싶고
매력을 느끼게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또 이제 SNS에 올려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한정판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는 한 초콜릿 잼 브랜드가 모든 고객에게 각각 특별한 제품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유니크 캠페인을 열었어요. 뭐 말 그대로 고객 모두에게 디자인이 모두 다른 700만 종류의 라벨을 만들어서 네. 포장지로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 AI가 다 디자인하고 생성해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 의도는 각각의 소비자들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수집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재기를 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조금 의도와는 달랐다. 네, 라는 현상이 있긴 했지만 네. 한 달 만에 이 700만 개가 모두 완판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거면 네,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게 좋죠. 예, 네, 신기하고. 나중에 네, 장식도 되고요. 그럼요. 네, 이렇게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위한 서비스들은 사실 꼭 이렇게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OTT 서비스들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추천해주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데 혹시 썸네일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저와 또 아나운서님이 같은 콘텐츠를 열면 두 명이 보는 포스터가 달라요. 네, 그게 다 내가 시청한 기록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포스터를 다 다르게 제작해 주는 거거든요. 이야, 네, 이거 처음 알았네요. 예, 네, 예. 우리가 기존의 영화 포스터를 제작을 할 때도 뭐 배우별로 여러 버전을 만들거나 그건 맞죠. 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뭐 포스터를 또 만들거나 하는 식인데 이 AI는 OTT에 접속하는 사람마다 다른 포스터를 제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맨스물을 좋아하는 시청자라면 의학 드라마라도 주인공들의 데이트 장면을 썸네일로 만들고요. 좋아하는 배우의 모든 콘텐츠들을 관람하는 시청자라면 작은 역할로 출연을 했더라도 해당 배우의 모습을 썸네일로 내세우는 이야, 식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AI들이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기록을 하면서 수천 수만 가지의 조합을 만들고 또 제작까지 해서 진정한 개인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에 따라 이 AI 마케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활용에 대한 찬반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활용하려고 하는 직원들조차도 정말 인간 마케터들조차도 이것을 활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선 이 AI를 진짜 잘 활용해야 할 직원들부터 설득해보자. 이런 식의 취지로 AI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뜻 듣기에 직원들이 이거를 쓸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는 너무 개인적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 정보들이나 이런 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보통 그 뉴스에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개인화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글로벌 광고 회사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10만 명의 직원들을 위한 올해 신년사에서 AI로 광고를 만들어서 이 업계 최전선에 있는 광고 마케터들이 AI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영상의 시작에는 진짜 대표님이 나와서 뭐 덕담도 얘기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사를 모두에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만 명이니까. 그런데 말하는 순간 AI 대표가 나와서 전 직원의 언어와 그다음에 직원별로 취미나 특징을 알고 있는 듯한 목소리를 가지고 신년 영상을 다시 송출을 합니다. 개개인한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마케터들이 이걸 보고 소비자들의 언어와 성향을 반영한 AI 광고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에 먼저 AI를 도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 속 안에 이물질을 판별을 하거나 또 포장의 인쇄 분량을 판별하는 것 역시 이전에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이 사람 대신에 모든 분량 사례들을 학습한 AI를 투입시키기도 하고요. 또 회사의 규정이나 업계의 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에 이 생성형 AI에 학습을 시켜서 대화 형태로 알려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업무에 도움을 주는 편리한 도구이자 동료다.
라고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좋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뭐 사규나 이런 거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찾아보는 것 자체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봤는데. 맞아요. 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관련 부서를 만나는 것도 좀 껄끄럽기도 하고요. 되게 부담스럽죠. 네. 네. 어디 인사부에 전화를 합니까? 네, 그건 되게 괜찮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동료로 인식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AI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금융, 특히 보험사에서도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보험사의 이미지가 뭘까라는 주제로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때 AI 마케터와 같이 협업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험사의 광고를 생각하면 뭐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면서 맞죠. 위험한 요소를 광고에 보여주는 네네네. 식으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AI 마케터는 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좀 긍정적으로.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카피까지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단순히 긍정적인 카피를 만든 것만으로 AI가 유용한가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느껴지는 이 보험사가 AI 마케터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이미지까지 가져갔다라는 인식까지 얻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AI 마케터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 특히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챗GP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렇게 채팅 형태의 AI의 인지도와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모든 이벤트에 이 챗GPT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어요. 이벤트요? 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챗GPT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 응답자의 54%가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사용을 하는 이유나 목적은 재미를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라는 대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이벤트에 넣었는데 신제품 맛을 만들어내는 콘테스트에 AI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32번째 맛을 찾는 이 콘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는데요. 올해 콘테스트에서는 AI 도우미와 함께 새로운 맛을 추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과일 맛 혹은 뭐 초코 맛 같은 맛 조합과 토핑, 색깔 등을 AI에 입력을 해주면 얘가 아이스크림까지 디자인을 해서 컨셉을 잡는 그런 식의 생산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AI를 좀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주류 회사는 보통 우리가 광고 CM송 만든다라고 하면 한 가지 버전, 뭐 두세 가지 버전을 만들잖아요. 소비자와 함께 수천 가지 버전의 축하송을 만든 주류 회사가 있어요. 승진이나 생일과 같이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술을 한잔 한다라는 컨셉으로 사연을 보내면 AI가 실제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고요. 야, 그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이 만들어진 노래를 축하하고 싶은 대상에게 직접 전달하게 해서 쇼폼 마케팅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내일 8월 15일입니다. 이 79주년이 되는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을 맞아서 AI 마케터가 의미 있는 캠페인을 열었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렇게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이벤트들도 하는데요. 빙과업계의 대표 브랜드인 B사가 올해 처음 입는 광복이라는 캠페인을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의미가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에 빛나는 옷이라는 두 번째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신 마지막 사진이 수의를 입은 사진뿐인 87명의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AI 기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혀드렸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중근 의사 등 같이 잘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현된 사진들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사진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 너튜브나 여러 SNS를 통해서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된 사진들은 후손들에게 직접 전달도 했고요. 이야,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생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한복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직접 한복을 전달했다고 해서 AI와
사람이 만난 따뜻한 캠페인 대표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빈가 업체가 연속성 있는 캠페인으로 의미가 또 더 있는데 네네.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독립운동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던 학생 독립운동가들에게 졸업사진을 AI 기술로 만들어주기도 해서 이렇게 AI가 좀 공감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방송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이 구직자 4명 중 1명이 취업 사기를 당할 정도로 요즘 알고도 당하는 취업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는 외로움과 재취업의 난관에 부딪힌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못됐네요. 네, 진짜. 그렇죠. 예,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사기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4일에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반부패에 수사되는 3,500명의 노인에게 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해주고 총 6억 원을 빼앗은 이런 취업 사기 일당 3명을 구속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60대 이상의 이런 고령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뭐 입소문을 거쳐서 뭐 민간 자격증 따면 내가 그 자격증 딴 후에는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시켜 줄 테니까 좀 알고 있긴 하네요. 네. 이거를 해봐라 막 하면서 이렇게 돈을 가져간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이 사기꾼이 이 제도를 활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작년 5월에 이 자리에서 제가 시니어 인턴십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 듣나 봐요. 그러게요. 이 좋은 취지를 이 사기꾼들이 또 이걸 악용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네네네. 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사기 수법들이 이렇게 정부 정책도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알기가 어려운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취업시켜줄게. 이러니까 또 혹하신 거죠.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취업 사기에 넘어가고 있기도 하니까 좀 잘 들으셨다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좀 은퇴 시기에 유독 좀 취업 사기에 취약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연금이나 뭐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네. 저는 이제 무섭습니다. 전직 기업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에 가서 전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연금을 받는데 연금만 보통 4,500 정도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걱정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걱정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연금만 교육을 했는데 4,500인데. 교육을 끝나고 났는데 막 한 분이 쫓아오시더니 제가 늦둥이를 낳아서 늦둥이가 중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가 뭐 대학생들이고 취업을 안 한 아이들도 너무 많고 예전하고 네. 결혼도 좀 늦게 하시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는 거에 뭔가 이렇게 만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금 받는 사람들도 불안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이 은퇴자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심리적 불안감은 누구나 갖고 있다. 네, 그렇죠. 그걸 다 노린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내 재정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걸 노리는 수법들이 많고요. 또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 한우물 옛분들 보면 한우물만 파셔서 그 업무에서는 정말 전공이나 아니면 그 업무에서는 최고의 경력, 커리어를 갖고 있지만 세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 요새 코파일럿도 나오고 그게 뭐예요?
코파일럿?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네. 기획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파워포인트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기획안을 다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온다고요. 제가 주제만 딱 넣으면 알아서 기획안이 파워포인트가 짝 12장, 뭐 18장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활용할 줄 알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잘 모르고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너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교육 시켜줄게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런 사기 수법이 또 만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런 기술을 그 사람 앞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혹하게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거 봐라,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이거 그러니까요. 금방 한다. 이거 하면 자격증도 줄 거고 자격증 받으면 취업하기가 너무 쉽다. 이렇게 또 이제 사기꾼이 접근을 하는 거죠. 야, 이 은퇴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취업 사기의 유형이 대표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돈을 보내라는 겁니다. 돈. 무조건 일단. 그래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런 사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고수익을 준다라고 하고 고수익을 하려면 등록 장비가 필요합니다. 뭐 등록비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야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미리 장비비를 보내라고 한다던가 교육비를 사전에 보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기의 하나입니다. 근데요,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학원을 가려고 해도 사실 미리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건 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거면 전화상으로 하는 거는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학원을 할 때는 그 학원을 인가해주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더라도 가서 시설도 보고. 네, 그렇죠. 뭔가 이제 피해에 대한 내가 구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화로만 온 경우에는 이거 피해 구제하기도 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사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채용 공고 딱 봤더니 채용 공고에 그 밑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 걸어서 거기에다 입력하라고 또 이런 시스템이 많잖아요. 세상에. 온라인 공고 네, 보면. 네.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딱 갔더니 그 안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력하나 이렇게 봤더니 귀하의 신원 확인을 위해 빠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연락처와 주민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또 입력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시다 보니까 또 이걸로 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전화 면접 사기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화 면접이요?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또 재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오프라인 사무실로 오지 말고 그냥 전화로 인터뷰할 예정이다. 1차는 전화다 하고 전화로 했는데 1차 있고 2차 예정이다라고 안내를 해요. 근데 1차에서 질문도 좀 하고 우리 회사의 정보도 좀 흐리면서 지원자가 난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2차까지 안 가고 오늘 합격 결정을 하겠다. 네. 일단 좋은데요. 네네. 합격 결정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합격 결정했는데 이 업무 직급을 가려면 어느 정도 직급까지 내가 줄 건데 본인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겠다라는 확신을 좀 줘야 된다. 그러려면 얼마 정도 금액을 뭐 네.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를 우리 왜 걸어놓으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까지 되게 훈훈했는데 갑자기 돈 내라고 하니까 예. 얼마 정도를 걸어놔라. 그래서 돈을 보내라라고 해서 또 사기를 하는 사건들이 지금 거는 약간 해요.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돈을. 그렇죠. 사람이 기분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왠지 그 가니까. 말이 맞을 것 같고 맞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면접관을 하고 있고 사람을 뽑고 있지만 전화 면접만으로는 사람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네. 최종 면접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한 번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면접으로 합격이 결정됐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사기 수법의 하나구나라고 감지를 하시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예. 그 취업 사기인가 이게? 취업 사기인가 아닌가? 네. 하는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취업 사기 또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당장 지금 빨리 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 해서 안 남았어요. 이 불안감을 더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하셔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소리에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던가
제가 그러면 우리 딸하고 상의해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던가 반드시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당장 소리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이요. 네. 전화 받아서 어디 합격이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전화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화 통화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담당자하고 회사 명의랑 이런 것들 전화번호 연락처 제가 뭐 어디로 전화 드려야 될까요? 그거 전화가 안 되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메모를 좀 하시면 그쪽도 당황해요. 그래서 네네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를 간혹 하는데 그 단어만 한국어를 잘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혹 저희가 질문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온다던가 이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는 것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본인도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메모하면서. 되게 괜찮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통화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하시면 나중에 혹시 사기를 당하시더라도 이 기록한 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유추해내고 그 사기꾼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퇴자분들을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초반에는 은퇴하신 후에 초반에는 지인들도 만나고 과거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외롭거든요. 연락 받아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막 산을 막 2년 동안 산을 다닌다던가 이렇게 혼자서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더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은퇴자들을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네. 이제 저희가 등산 가면 오이 하나 드십시오. 막 옆 사람 주고 안녕하십니까 많죠. 하고 네. 지하철에 앉으면 옆에 앉은 분과 오늘 처음 봤는데 막 친근하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이긴 한데 그런 한국 사람들의 정이나 뭐 이런 순박함 이런 신뢰를 잘하는 이런 긍정적인 특성을 악용을 해서 사기꾼들이 그걸 노리는 거죠. 친근하게 접근하는 거죠. 고향 어디세요? 저도 고향 거긴데요. 막 하면서 친근하게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공략을 하는 전략이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요새는 이제 문자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문자를 합니다. 저도 엊그제 이 문자 받았습니다. 쿠땡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VIP 고객에게 드리는 특별 혜택이라고 쿠폰. 네, 이렇게 문자로 이게 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거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밑에 네. 보니까 뭐뭐를 입력하시면 어떤 그 상품 할인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직접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VIP 대상으로 하는 거 맞냐? 그래서 제가 VIP 맞았거든요. 그래서 맞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자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고객들도 이것 때문에 또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게끔 다른 고객한테도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잘하셨네요, 대표님. 이렇게 전화를 네, 네. 드렸거든요. 이런 혜택 준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기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절대 때는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게 차라리.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전 거래는 절대 금지다. 어느 기업을 가든 어쨌든 진짜. 절대로 돈을 먼저 보내라 이런 거는 진짜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네네. 그리고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의심이 풀릴 때까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종 사기 예방 가이드 영상이 있다던데 이건 뭐고 또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잘 이거 전화 연락처 모른다 하면 요 가이드 영상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엊그제죠. 이틀 전에 12일에 잡코리아 알바몬과 협업해서 다양한 신종사기 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신종사기 예방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사기 예방 가이드에는 뭐 큐싱 사기라던가 우리가 투자 리딩방 사기, 뭐 로맨스 스캠 사기 등 이렇게 3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제작을 해서 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큐싱 사기라는 게 처음 우리가 들어보는데요? QR 코드 아시죠? 이제 QR 코드와 피싱을 합성한 큐싱 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QR 코드를 찍으면 그 QR 코드를 스캔하는 순간에 개인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융 정보를 다 빼가는 수법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편하게 QR 코드 찍으시면 많이 찍죠. 됩니다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 진짜 조심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예. 네, 신종 사기 예방 가이드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봐야겠네요. 네네. 네, 어쨌든 전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래요. 네. 돈 보내려고 하면 무조건 그건 아닌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장수직업 시간. 오늘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기 유형들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커리어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녹두였습니다. 1077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9936님도 힘찬 하루 보내시라고. 네,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4193님도 삼계탕 드셨다고 잘하셨네요. 4399님도 예전 할머니가 녹두로 죽을 해주셨는데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런 추억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말복이 지나도요 당분간은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더위의 끝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